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가 200불을 시원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무려 6%나 급등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상승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2분기 인도량 오늘 밤에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3대 지수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스닥이 0.83% 오르면서 기술주 위주로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매크로 지표만 보면 오를 법한 하루는 아니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을 보여주었어요. 4.468%까지 올랐고요. 유가가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80불대를 넘어서면서 어느덧 83.41불까지도 올라왔어요.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나스닥 주가에 오늘 안 좋을 수도 있었는데요. 전주에 근원 PC가 좀 낮게 나왔었죠. 물가가 기조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라는 게 드러났었고,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지수라고 하죠. 이게 또 현재 시장에는 우호적으로 나왔습니다. 미국 경기가 계속 위축되고 있다라고 나왔어요. PMI 지수가 50 이하면은 경기가 위축되어 있다라는 뜻인데, 이번에 발표된 수치가 6월달 수치였는데 이 6월달 수치가 전월보다 낮아지는 수치가 나왔고 예상치마저도 하회를 보여주었어요. 자, 미국 경기가 좀 위축된다라는 거는 금리 인하가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어제보다 좀 올랐어요. 65.3%로 오르면서 일단은 오늘 장이 좀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에 발표되었던 근원 PC 지수와 함께 어우러지면서 오늘 주가 상승을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주에 트럼프와 바이든의 토론회가 있었죠. 바이든이 참패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엄청 올라갔어요. 현재 여론조사 결과 뭐 60% 이상으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만약 트럼프가 재선을 하게 되면 대규모 관세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오늘 국채금리가 많이 뛰었다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현재 바이든도 뭐 중국 수입차 관세 100%까지도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 집권 시기에도 주가는 잘 올랐었습니다. 현재 근원 PC 같은 경우는 기조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당선되었다라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뭐 급등할 것 같진 않아요. 아무튼 전주 뭐 금요일장에는 빅테크 위주로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빅테크들의 선방을 보여주면서 나스닥 위주로 상승을 했고요. 테슬라가 무려 오늘 6%나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일봉 차트를 보면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데드크로스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 같은 주식이 힘을 보태면서 나스닥의 상승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달리는 말에서 일찍 내려올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느 정도 추세가 꺾이는 모습이 나오면 자, 그때 내려와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전주 주말 방송에서 6월 28일은 일론 머스크의 53번째 생일이었고 생일을 맞이해서 테슬라 주가가 200불 이상으로 올랐으면 좋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0불 이상으로 오르지는 못했었어요. 자, 하지만 제가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면서 테슬라 주가 상방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테슬라가 오늘 6% 넘게 오르면서 200불이 아니라 210불도 한때 넘겼었어요. 오늘 213.23불까지도 오르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이런 시기에는 박수를 한번 쳤었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제가 한 300불 되면 한번 박수를 치도록 할게요. 일단은 박수를 좀 아껴두기로 했는데요. 우리 일론 머스크 회장님 말씀대로 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25일 이때 테슬라 주가가 한참 안 좋았을 때예요. 뭐 테슬라 주가가 100불대까지도 떨어졌을 때죠. 2023년 뭐 1월 달부터 반등을 보여주긴 했지만 자, 이 이후부터 계속해서 행보하면서 2024년 2분기까지는 주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약 150불에서 200불 사이에 갇힌 모습을 올해 상반기 내내 보여주어 왔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러한 미래를 예상을 했었는지 2022년 12월 크리스마스 때 이미 우리에게 예고를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2024년 뭐 2분기부터 회복을 보여준다라고 했으니까 그러한 모습이 현재 주가에 지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상승 원인에 대해서 하워드님께서도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테슬라와 관련된 뉴스들이 깨알같이 다 적혀 있어요. 저는 오늘의 상승에 대해서 첫 번째로 기술적 분석에 따른 상승 가능성, 두 번째로 2분기 딜리버리 상향 가능성과 테슬라와 우보의 협력서를 일단 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역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면서 바닥을 강하게 다졌고
그간의 하향 추세를 돌파하는 모습이 최근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이번 주 주가는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화요일 저녁 한국 시간 화요일 저녁에 테슬라 2분기 인도량 발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테슬라 2분기 인도량 발표는 프로덕션 앤 딜리버리죠. 그러니까 생산량도 같이 발표가 되는데 테슬라 IR 사이트에서 발표가 됩니다. 한국 시간 7월 2일 화요일 오후 10시경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화요일 프리마켓 때 발표가 되기 때문에 오늘 밤에 상당한 변동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시장의 예상은 44만 대예요. 이게 컨센서스예요. 자, 현재 44만 대 시장 컨센서스를 갖고 있는데 제가 대부분의 인플루언서가 41만 대에서 42만 대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죠. 자, 그리고 이를 좀 만회하려면 그러니까 이 컨센서스와 이 42만 대 사이가 약 2만 대 정도인데 이 갭을 줄이려면 중국 주간 판매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 로컬 판매량, 중국 내수 판매량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게리 블랙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인플루언서들이 whisper number, 뭐 속삭이는 숫자, 그러니까 암암리에 컨센서스로 여겨지고 있는 숫자가 44만 대가 아니라요 42만 대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인즉 약 한 42만 대만 넘겨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예상량을 올렸습니다. 기존의 예상량이 딜리버리 예상량이 41만 9천 대였는데 2월 30일 마지막 날에 42만 3천 대로 올렸어요. 여전히 컨센서스와 차이가 있고 이를 하회하는 수치지만 마지막 날 숫자가 올라갔다는 데 의의가 있겠죠. 어쨌든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1분기 인도량을 가장 잘 맞추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가장 신뢰할 만한 숫자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나 시장 컨센서스인 44만 대와 갭을 줄이려면 중국 주간 로컬 판매량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오늘 오후에나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숫자가 예를 들어 17,500대를 상회하는 숫자가 마지막 날 찍힌다라고 하면은 프리마켓 때부터 주가가 좋을 수도 있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 차이나는요 웨이보를 통해서 하나의 소문을 흘리고 있습니다. 6월 테슬라 중국 판매량이 뉴 하이 신기록을 기록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월달 판매량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마지막 주 판매량 잘 나올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자, 이 뉴스가 오늘 좀 강력하게 또 작용을 한 것 같고요. 6월달 중국 판매량이 좋았기 때문에 테슬라는 7월달에도 이 판매량을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테슬라 중국의 6월 판매량이 좋았던 원인으로는 무이자 할부 프로모션을 제공했기 때문인데요. 이 무이자 프로모션을 7월까지도 연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주주들한테 있어서나 중국 고객들한테 있어서나 차량 가격 인하보다는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테슬라 차량은 사고 싶은데 지금 당장 목돈이 없는 사람은 대부분 할부로 사게 될 거고 무이자 프로모션을 제공하면 상당히 그 부담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좋은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도 로이터에서도 기관들의 컨센서스를 취합을 해서 발표를 했어요. 12개 기관의 컨센서스를 취합을 했습니다. 자, 이게 43만 8천 대예요. 뭐 44만 대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금일 오후 10시 전후로 테슬라 인도량이 발표될 것 같은데 42만 대만 넘어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예상량만 나와줘도 좋겠다. 그리고 6월달 판매량이 잘 나왔으니까 좀 기대를 해볼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만약 이 43만 8천 대를 넘어서는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는 날아갈 것입니다. 자, 가뜩이나 지금 분위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금일의 상승은 트래비스라는 인물도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X 플랫폼에서 이 트래비스 켈라닉이라는 분을 팔로우를 했어요. 레이어드 님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론의 팔로잉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6월 13일 주주총회 이전에 일론 머스크가 블랙락의 CIO를 팔로우를 했었어요. 블랙락은 일론 머스크의 보상 플랜과 관련된 주주 투표에 있어서도 키를 쥐고 있던 기관이었는데 이 블랙락을 일론 머스크가 팔로우를 하면서 그러니까 릭 라이더라는 분을 팔로우를 하면서 블랙락이 테슬라 편으로 돌아섰다, 일론 머스크의 편으로 돌아섰다라는 소문이 많은데 실제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가 주주 투표에서도 이겼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론의 팔로잉은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트래비스라는 분은요 우보의 창립자예요. 이분은 2018년에 모델 3도 100만 대를 사고 싶다고 했었고 테슬라에서 로보택시를 출시하면 로보택시를 전부 다 사겠다는 듯한 발언도 했던 사람입니다.
현재 8월 8일 로보택시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로보택시 공개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전 우버 창립자의 팔로잉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바로 테슬라와 우버의 협업이 진행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 우리가 유출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일론 머스크가 그러한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와 우버와의 협업은 테슬라의 B2C 실적뿐만 아니라 B2B 고객으로도 그 영역을 넓히는 거고 바로 FSD 라이센싱과 똑같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차를 직접 우버에 판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리스를 해줄 수도 있겠죠. 다양한 사업으로의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소문일 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테슬라 FSD 새로운 버전 12.4.2가 6월 30일 날에 내부 직원에게 배포가 되었었는데 어제 바로 외부 인플루언서 분들, 그러니까 외부 고객에게도 바로 배포가 됐어요. 한 번에 같이 배포가 되었습니다. 12.4.2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건데요. 지난 6월 6일 날 나왔던 이 버전 12.4.1이 버그가 좀 많았어요. 특히 갈 길을 잘 못 찾고 차선을 너무나도 자주 변경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자, 일론 머스크도 이에 대해서 시인을 했었고, 자, 원래는 6월 말이 되면 12.4가 아니라 12.5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리고 이 12.5부터는 사이버 트럭까지 FSD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12.4.2까지만 나온 상황이에요. 자, 이 12.4.2도 생각보다 늦게 나온 겁니다. 왜냐면 12.5가 나와야 될 때 12.4.2가 나왔기 때문에 늦게 나온 거죠. 일론 머스크도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Sorry for the delay. 그러니까 늦어져서 미안하다. 딜레이는 됐지만 그래도 일반 고객에게도 바로 이렇게 함께 배포가 된 것은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 보시면 12.4.2 is now starting to roll out to some normal Tesla owners. 일반 고객에게도 납품이 배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12.4.1이 버그가 많았던 이유와 12.4.2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입과 관련된 상황들, 그러니까 뭐 엣지 케이스들이 되겠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훈련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훈련에 치중하다 보니까 not enough on normal driving. 일반적인 주행과 관련해서는 좀 훈련이 부족했다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기본적인 주행, 그러니까 차선을 지킨다라든지 내비게이션을 지킨다라든지 이런데 좀 약한 모습을 12.4.1이 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2.4.2가 일반 고객에 풀리면서 바로 그 리뷰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12.4.2는 Great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The frequent lane changing is 100% fixed. 잦은 차선 변경 문제 수정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훨씬 더 부드럽고 자신감 있는 운전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야간 운전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The vision based attention monitoring can see much better at night. 야간 모니터링이 훨씬 개선되었다라는 거죠. 훨씬 더 잘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 운전에서 좀 더 자신감이 있고요. 머뭇거림이 없어졌다라고 해요. Seems like a very solid build. 매우 탄탄한 빌드를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8월 8일 로보택시 공개 예정인데 어느 수준까지 정말 공개될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댄 아이브스가 향후 12개월에서 1년 6개월 동안 테슬라 주가 더블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 시발점이 8월 8일이라고 했는데 일단 그 전부터 주가는 꿈틀꿈틀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 사업마저 계속해서 테슬라를 도와주고 있어요. 자, 뉴질랜드에서 새 배터리 이 메가팩에 대한 계약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1억 6,300만 불 규모나 된다라고 합니다. 2천억 원이 훨씬 뛰어넘는 규모예요. 그리고 현재 메가팩 사업에 그로스 마진율이 25%를 넘어가는 최고의 마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에 더불어서 테슬라는 정말 일찍이부터 로보택시를 준비해온 것 같아요. 테슬라가 새로운 로보택시 특허를 공개했는데 2023년에 이미 등록을 해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특허는 자동 위생 시스템이에요. 자동 청소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로보택시, 그러니까 무인 자율주행 차량이 되면 차 내부를 깨끗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님들이 계속 승차와 하차를 번갈아 할 것이기 때문에 청소할 틈이 별로 없어요. 계속해서 깨끗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내부에 센서가 있어서요. 내부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병원균의 존재 여부를 감지하고 이를 자동으로 정화시켜주는 기능을 탑재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되면 정말 테슬라 로보택시 한번 타보고 싶겠죠. 자, 솔직히 금일 저녁에
어떠한 숫자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근데 주가가 계속 좋은 거 보니까 그리고 시장의 전망은 컨센서스보다 지금 낮은 상황이에요. 트로이 테슬라 이거도 42만 대를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괜찮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현재 테슬라 주가의 움직임, 테슬라의 펀더멘털은요. 차량 판매보다도 이 로보택시 공개와 같은 미래 먹거리에 좀 더 포커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차량 판매량이 좀 적게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주가가 좀 흔들린다라고 하더라도 연내 뭐 중국 FSD 출시 소식도 들려올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겠고, 특히 내년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뭐 내년에 이 1000대의 옵티머스 로봇이 테슬라 공장에 배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모습이 이 동영상으로나 뉴스로 공개가 되면 세상에 가히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테슬라의 PR이 급속도로 오르면서 주가가 크게 뛸 수도 있어요. 내년을 기약을 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